안녕하세요. 내 몸 주치 오늘의 주제는 면역입니다. 면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활성산소와 프리레디컬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프리레디컬을 없애는 것이 항산화제로서 항산화제가 내 몸속에 면역을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바이라민 및 또는 미네랄 성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 우리 몸의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식생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을 가장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림프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NK 세포들이 수가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터키의 젊은 남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혈액 채취해서 살펴보았더니 NK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일주일에 2-3시간 정도만 부족하더라도 엄청난 면역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은 아프기 전에 수면 장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우리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이 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았었는데 제가 그 우울증을 앓기 전에 살펴보면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거의 하루 온종일 24시간, 48시간 잠을 1시간 내지는 단 1분도 자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더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걱정 근심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결국은 내 면역을 낮게 하고 그 면역이 낮아짐으로 해서 우리는 림프계의 활성화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면역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면역체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균이 들어왔을 때 첫째로 1차를 방어해 주는 게 채모, 피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점막세포들 있죠. 그런 세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면역체계 일선에서 어떻게 감염이라든지 이런 걸 감지해서 잘 싸워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던가 또는 감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1차적으로 이런 방어망이 뚫려버리면 2차에 이제 수비벽들이 이제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2차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피부 점막 세포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패지에 의해서 T세포, B세포, 이렇게 NK 세포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제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NK 세포예요. NK 세포는 스스로 이제 감지를 해요. 이렇게 내 몸에 안 좋은 균들이 들어왔다던가 암세포가 서식한다든가 종양이 있다든가 그러면 스스로 가서 자가 진단을 해서 이것이 내 세포라고 간주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NK 세포는 중요한데 NK 세포가 대부분 이렇게 암 환자라든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NK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연구 결과 보면은 수면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거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면역을 올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 건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뿌리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은 나무가 뿌리 깊숙이 땅 속으로 뿌리를 깊이 뻗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했을 때 나무의 풍성한 가지가 열리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듯이 나무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말라 죽거나 또는 나뭇잎이 푸릇푸릇하지 않고 말라 타 죽듯이 우리 몸도 장에 면역 세포가 많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질적인 면역 체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면역 세포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장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을 관장하는 장이 바로 장 환경인데 그 장 환경에서 70에서 80%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뇌에서 20-30%를 컨트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과 뇌는 우리 세포를 보면 내막, 중간막, 외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막이 뇌 선스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세포의 중간막이 뇌로 전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전달을 보내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장 환경 자체, 장은 스스로 센서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왔던가 아니면은 좋지 않은 음식들을 통해서 내가 부패할 확률이 있으면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어떤 거를 딱 입에 물었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쏟아버리는 이유는 굉장히 장 자체 내에 센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지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 장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에는 두 종류의 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 종류가 사요. 많은 분들이 장환경 하면 좋은 균, 나쁜 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균이 중간균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익균도 아닌 유익균도 아닌 그런 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균들이 있는데요. 이 균들이 여러분의 장환경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좋은 균을 70%를 가지고 있다면 중간균은 좋은 균 쪽에 붙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환경이 50%밖에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이 중간균은 나쁜 균에 결탁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균이 50% 미만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균은 항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쪽이 많아지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요. 나쁜 쪽이 많으면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세포들은 우리는 좋고 나쁨을 따지지만 우리 몸의 전체 이 세포 안에서는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즉 뇌는 좋고 나쁨을 식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쁜 유해균이 더 많이 지금 활성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해주는 거고, 미유균이 더 많구나.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태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균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산균 같은 것을 저는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산균은 T 림프구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요. B 세포를 또 활성화시키게 돼요. 장환경에는 T 림프구 세포하고 B 림프구 세포가 많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많은 면역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NK 세포처럼 스스로 어떤 그런 감지해서 나쁜 세포들을 암세포나 암세포를 죽인다던가 T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B세포나 T세포들은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NK세포가 이제 면역 체계를 다 커버하지 못했을 때 이 T세포와 B세포가 출동을 해서 그 세포를 돕게 되는데 그 T세포와 B세포는 마이크로파지라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거기에 이 마이크로파지가 어떤 그 이물질을 딱 감지했을 때 이것이 좋아 아니면 이것이 안 좋아 가서 죽여 그랬을 때만 T세포, B세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K세포를 도와주는 특공대 역할을 하는 게 T, B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세포들이 장 환경에 이제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 환경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균주를 많이 이렇게 먹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위를 통해서 장으로 이렇게 균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를 보면은 강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pH 농도가 2.0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강한 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위액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빼서 그 위액 안에 이런 못 같은 걸 넣으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녹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강한 산이기 때문에 웬만한 균들이 거기를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서 내가 장까지 도달될 수 있는 어떤 균주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우리가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저는 온열요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저체온인 사람들이 굉장히 면역이 낮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자가 면역 질환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앓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체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워서 이렇게 여름에도 반팔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추위를 많이 탔기 때문에 여름에도 언제나 항상 긴 팔과 긴 바지, 양발, 이렇게 목도리를 항상 두르고 있지 않으면 감기라든지 어떤 이 면역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온도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체온이 1도가 낮아지면 면역이 30배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의 온도를 높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면역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저체온이고 특히 자가 면역 질환들 또는 이미 암이라고 판명을 받기 이전에 그분들은 다 저체온에 시달렸었고 또 불면증에 시달렸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암 환자분들 또 자가 면역 질환 분들도 대부분의 다 그분들은 이렇게 저체온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체온으로 가면은 혈액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혈액이 잘 돌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세혈관이 병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혈관들이 이렇게 활성하게 움직여주지 못할 때 우리는 저체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체온에 빠지면 면역이 30%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체온을 올리는 데 가장 주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열요법을 할 수 있어요. 온열요법이라고 하면 반신욕이라든지 각당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 또는 마사지나 어떤 침 내지는 부항 같은 거를 떠서도 내 몸을 올릴 수 있는데, 면역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양념인 소금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소금을 이렇게 일정량을 매일 섭취했을 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소금은 정제염이 아닌 정말 천일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일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83종의 미네랄이 함께 존재하여 있기 때문에 소량의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는 혈액이 잘 운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제가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소금을 먹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발표했는데, 소금을 먹었을 때 고혈압, 당뇨, 심혈관 계통의 모든 환자들이 2달 만에 정상의 수치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D가 굉장히, 면역을 올리는데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황산화, 이렇게 바이타민 D를 살펴봤는데,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이타민 D가 부족했을 때도 이제 실질적으로 장악경에 바이타민 D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또 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을 이렇게 이제 올릴 수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고요. 면역에 관해서는 한 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